안녕하세요. 부산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입니다. 저는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좋은 피부과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피부과 의사인 제가 좋은 피부과를 고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상담하는 곳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른바 이제 네트워크, 공장용 피부과가 유행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상담 실장이 진료를 보듯이 상담을 하고 시술을 결정하면 담당하는 의사가 와서 시술만 하고 가버리는 그런 구조죠. 이런 피부과들은 상담 실장의 능력이 병원의 경영이나 매출을 이제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담 실장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상담 실장들은 또 그걸 위해서 과한 시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의사는 진료나 상담을 보지 않고 이 시술만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시술을 할 수 있고 사실 매출을 올리고 수익만 생각하면 이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만족했다는 내용보다는 아쉬움이나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술의 결과들은 상담 실장이 적절하지 않은 시술을 권유해서 생겼는지 시술한 의사가 잘못 시술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해당 병원에는 시술에 대한 결정권이 담당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담 실장에게 있다는 거죠. 리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닌 상담 실장이랑만 상담을 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됐다. 이런 내용들이죠. 얼굴에 색소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 이 병변이 김인지, 흑자인지, 점인지, 오타모반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의사가 아니면 정확히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에 대한 치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 병원의 의사분들은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인 시술만 할 뿐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병원들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거는 역시 치료 결과죠. 좋은 피부과는 진단을 잘하고 시술 결과가 좋습니다. 시술 결과가 좋은 병원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응집전 가실 때 혹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실 때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판매자들의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피부과 같은 경우도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코너를 보시면 리뷰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해당 병원이 믿을 만한지 만족도가 높은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장의 실력이나 이 전문성이 네. 미용 시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은 엄청나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피부과 전문이라고 압도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분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저희도 사실 필러 같은 거 특정 부위에 저보다 더 잘하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전문의 여부와 전문성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의든 아니든 그 해당 파트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피부 구조와 회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도 주말마다 학회를 가고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액이 저렴하다고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고객님들 되게 다 부작용에 예민하시거든요. 필러는 부작용 때문에 하기 싫어요. 보톡스 부작용 있잖아요. 하시는데 일반 레이저 치료는 또 그런 저렴한 병원에서 받으세요. 레이저가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부위에 쏘거나 맞지 않은 파장을 쏘거나 하면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피부과를 추천합니다. 대학병원 가시거나 큰 병이나 수술을 위해 종합병원 가시게 되면 의료진을 보시잖아요. 같은 정형외과라도 어깨를 많이 보시는 분이 있고 무릎 전문이신 분, 발 쪽 수술을 하시는 분 되게 다양하게 의료진들이 있죠. 피부과도 비슷합니다. 병원 규모가 크면 그만큼 이제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야를 잘하는 분에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술들을 두루두루 더 많이 하고 따라서 결과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 원장님이 직접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실 요즘 원장님들이 정말 바쁘시거든요. 그런데도 직접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 자기 분야에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구독자가 많은 피부과를 찾아가라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시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고 문제가 생기셔서 저희 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주 치료하지 않는 리프팅이라든지 흉터 같은 경우는 일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얼굴에 기미 잡티, 여드름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치료해야지 의미 있는 치료 결과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30-40분 정도 거리, 길면 1시간 정도가 피부과 선택에서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소아색소나 흉터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경우도 꽤 있지만 살고 있는 시도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과가 있다면 해당 병원을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SNL에서 스마일 클리닉이라는 코너가 인기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네. 최근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 갔는데 아토피 진료 과목이 없다고 쫓겨났다는 풍자로 이슈가 됐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다들 아토피 피부염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보험 질환에 대한 수가가 되게 낮거든요. 아토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방식도 코칭해야 되고 진료받을 때 이제 여러 병변을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내시고 가는 비용이 뭐 6천 얼마, 뭐 적게는 4천 얼마 이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좀 안 보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이기도 하고 사명감 때문에 보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 질환 부분은 좋아지는 것도 사람에 대한 편차가 되게 크고 또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좋은 피부과 고르는 기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고 보니 저희 병원도 꽤 괜찮은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병원 오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부산 피부과 전문의 황 원장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